아니, 이렇게 불친절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식당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식당이란 말이야?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미국에서 온 여성이 한국 지인의 추천을 받고 온 백반집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직전이네요. 이대로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제보받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벨모어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요리를 탐구하는 셰프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죠. 몇 달 전 뉴욕의 한 한국인 셰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에 가보세요. 진짜 한국 음식의 본질을 느낄 수 있을 거이다. 이 말에 이끌려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백반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는 마치 시간이 이곳을 잊은 듯 보였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가게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전통 음식의 성지라고? 뉴욕에서 들었던 한국 요리 문화의 발전이 정말 여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 첫인상은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잘못이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게 안에 메뉴판조차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주인은 저를 힐끗 쳐다볼 뿐 인사 한마디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신경도 안 쓰는 건가? 저는 어색하게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는 듯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 분위기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뭘 먹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잠시 후 주방에서 음식이 준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구워지는 생선의 고소한 향이 공기를 채웠죠. 고지어 할머니가 김치, 나물, 된장찌개, 생선구이, 고등어 조림 등을 하나씩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치에서 풍기는 새콤한 냄새와 된장찌개의 깊은 향은 제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는 장면은 정성 어린 준비 과정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덤탱이를 씌우려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나중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겠지. 반찬의 양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치, 나물, 고등어 조림 등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 있었고 뉴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차려내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의심 섞인 눈으로 테이블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머릿속 계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음식을 먹기 전까지 수많은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김치를 한 입 먹었을 때 제 수많은 의심은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은 마치 갓 담근 듯한 신선함이 느껴졌으며 고춧가루와 젓갈의 조화로운 풍미가 혀를 감쌌습니다. 매운맛 뒤에는 은은한 단맛과 복잡한 감칠맛이 퍼졌고 발효된 배추잎에서 나는 깊은 풍미는 시간이 빚어낸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야. 이 안에 한국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김치 한 조각에 담긴 풍미는 뉴욕에서 경험했던 어떤 요리보다도 복합적이고 풍부했습니다. 뉴욕에서 먹었던 김치는 종종 지나치게 짜거나 단조로운 맛이 강했지만 이곳의 김치는 아삭한 식감과 동시에 발효가 만들어내는 깊은 풍미가 층층이 느껴졌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젓갈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신선한 배추에 본연의 달콤함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었던 균형 잡힌 조화로움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진한 구수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발효된 된장이 주는 묵직한 풍미와 함께 감칠맛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었고 두부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신선한 채소들은 각각의 식감을 유지하면서 국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짠맛과 고소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한 입 한 입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정성과 자연의 조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예술이야. 된장찌개와 김치의 풍미에 감탄하며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던 중 어느새 반찬 몇 가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식당처럼 추가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을 아는 듯 할머니는 말없이 빈 그릇을 치우고 새 반찬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어차피 더 시킬 것이라 할머니를 다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요금이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정도 맛과 퀄리티라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뚝뚝했고 저는 번역기를 사용해 맛있습니다 라고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손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러나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부족해 보이는 반찬을 또 다시 리필해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리필하는 모습이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번에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정리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이건 무뚝뚝한 게 아니라 이분의 방식이구나. 저는 그제야 그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번역기를 사용해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력한 후 할머니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면을 읽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지만 조용히 한국말로 한마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고맙다는 표현인 것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긴장은 풀렸고 저는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이분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나를 배려하고 계셨던 거구나. 저는 몸도 마음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을 때가 되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과 리필까지 해줬는데 계산서에는 단돈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가격이라고? 뉴욕에서 이 정도 음식을 먹었다면 적어도 $100는 훌쩍 넘겼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번역기를 사용해 이 금액이 정말 맞나요? 반찬을 많이 시켰는데요.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은 원래 공짜로 가져다 주는 거야. 8,000원만 주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박한 대답이 한국 음식의 철학을 완벽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찬을 그렇게 먹었는데 공짜라니.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외식 문화입니다. 저렇게 하면 남는 게 있을까? 여러 가지로 놀라움을 선사한 한국의 식당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백반집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한국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의 정이 녹아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밑반찬 하나를 내놓을 때에도 더 맛있게 먹길 바라는 정성이 담겨 있고, 된장찌개 같은 요리에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시간이 선물한 풍미가 녹아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같은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인 김치는 그 자체로 건강에 이롭고 깊은 풍미를 제공합니다. 한국 음식의 밑반찬 문화는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정성과 배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장식과 기술을 요리에 더하려 했지만 진정한 맛은 정성과 시간에서 나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김치와 전통 발효 음식을 메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나누고 배려하는 정신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뉴욕의 음식 문화는 효율과 상업성이 강하게 드러나죠. 뉴욕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음식을 리필하거나 밑반찬을 기본으로 제공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음식 문화는 한 끼 식사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뉴욕에서는 손님과 레스토랑이 거래 관계라면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가족처럼 연결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셰프들은 한국 음식이 단순히 트렌디한 요리가 아니라 건강과 맛,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셰프는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며 고객들에게 발효 음식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진 다양성과 깊은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는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음식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셰프들은 한국을 방문해 김치 담그기와 발효 기술을 배우며 한식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전라도의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친구를 동행해 할머니와의 대화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뉴욕 사람들이 당신의 김치를 보고 놀랐어요. 모두들 이 맛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음식은 어려운 거 아니여.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이면 그만이지. 할머니의 이 말 속에는 한국인들의 혼과 정신이 담겨 있었고, 어째서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백반집은 이제 전 세계의 셰프들이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소박했고, 할머니는 변함없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친절하고 덤탱이를 씌울까 걱정했던 이곳이 결국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이어주고 사람을 연결하며 진심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김봉순 할머니의 백반집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한식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한식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힘으로 삼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